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삭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공공약국에 대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제한한 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희귀질환을 치료하려는 그 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국방비를 전액 삭감한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와 저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국방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입법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들의 양심이 심히 걱정이 되고 이들의 대북관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의사당의 군을 배치해서 입법부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입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은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았고 강제 해산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군대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동원되어 타 기관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닌가요? 네, 사실 그 토론 준비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좀 열띠고 알찬 토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탄핵 결론이 나는 그날까지 캠퍼스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학생들끼리 오늘 이 자리처럼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거는 제 대본인데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엔 좀 건설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정님께서 먼저. 왜 도대체 반대분들은 그럼 탄핵을 찬성할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탄핵은 당연히 계엄이 말이 되냐 이 시대에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해가 안 돼서 진짜 궁금해서 나왔던 건데 조율 학생분 이렇게 말씀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좀 더 많긴 했지만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의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구나. 저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반대측 유찬종 씨부터 발언하겠습니다. 기본 3분에 추가 시간 30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기조가. 결국에 탄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부터 시작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거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였냐라는 것을 2년 동안 29번의 이 탄핵을 주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는 정상적인 견제가 아닌 정권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평가해야 되는데 왜 이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해서 탄핵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플러스 내란죄라고 저는 선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선동을 해서 이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내란죄를 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조율님과 같이 얘기한 상황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남용해서 야당이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견제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상권분립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 없이 국회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삭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재판받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약국에 대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 제한한 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희귀질환을 치료하려는 그 보험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국방비를 전액 삭감한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와 저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국방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그 법을 입법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추종하기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양심이 심히 걱정이 되고 이들의 대북관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문회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북한 지령들이 민노총과 민주당 소속 산하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제발 올바른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관심 가져주시고 행동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율 씨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본 3분에 추가 시간 30초입니다. 예, 사실 북풍이 약간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바람이 잘 안 불어나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망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나라가 넘어간다. 이재명이 되면 중국의 나라가 넘어간다. 한 번도 넘어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온 적 없는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지켜간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제 무력한 국가로 표현하시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9명을 탄핵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 심판 청구한 것일 뿐입니다. 내란죄를 뺐다, 헌법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뺐다,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의 요건이 불비가 되고 결국에 탄핵 소추가 무효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문제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윤석열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수의복을 입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그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애초에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란죄가 형법상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란죄를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의사당의 군을 배치해서 입법부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입법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은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식당 가서 TV 틀면 전부 다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윤 대통령인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았고 강제 해산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군대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동원되어 타 기관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군이 국민들을 압박하는 체제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이를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정당한 절차를 무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탄핵과 예산 삭감 또한 정부 견제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국회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견제 없는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을 견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독재 정권 시절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견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헌법 위반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추가 시간 필요 없으신가요? 예, 30초 주십니다. 네. 30초 더 드릴 테니까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제가 숫자를 세봤습니다. 북한보다 서울을 더 자주 들락날락하고 침탈을 한 것이 이 민주정의당 내란 세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타협을 한다면, 우리가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위반을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후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절대로 군사정권 아래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토론 준비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좀 열띠고 알찬 토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탄핵 결론이 나는 그날까지 캠퍼스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학생들끼리 오늘 이 자리처럼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거는 제 대본인데 어떻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건설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찬정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합법성, 위헌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도대체 반대분들은 그럼 탄핵을 찬성할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탄핵은 당연히 계엄이 말이 되냐 이 시대에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해가 안 돼서 진짜 궁금해서 나왔던 건데, 조율 학생분 이렇게 말씀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좀 더 많긴 했지만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의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으로 인해서 군사정권 찬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과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조금의 이해가 돼서 굉장히 좀 저는 건설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예.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장은 논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수년간 논의가 많이 사라졌다. 이것은 여권도 불구하고 약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비록 저는 저를 비롯한 아직 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수기의 장을 열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고 얘기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를 하면서 더 성숙한 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또 말씀드려서 저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